여러분, 한국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만약에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우리가 농촌이라는 단어 자체를 완전히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질문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바로 최근에 나온 한국농촌경제원 보고서를 보면 이 놀라운 현실이 그냥 데이터로, 숫자로 딱 드러나거든요. 네, 바로 이 숫자. 51.7%.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농촌 읍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무려 726곳이에요. 정말 심각하죠. 자, 근데 이 위기가 단순히 인구가 줄었구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농촌에서의 삶 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극적으로 줄었는지. 1990년에는 주민 2,000명도 안 되는 곳이 30개, 그러니까 전체의 2%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 와, 354개, 전체의 4분의 1로 확 늘어버린 거죠. 불과 몇십 년 만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근데 왜 하필 2,000명이냐고요? 이 2,000명이라는 선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동네에 약국도 없고 의원도 없고 식당 같은 기본적인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럼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은 또 떠나고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자, 그런데 보고서는 진짜 문제가 단순히 인구 감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농촌이라는 말을 완전히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요, 농촌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요. 그냥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이면 농촌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어놓은 그 선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단순함이 가장 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보세요. 왼쪽은 양산시 물금읍. 법적으로는 읍이니까 농촌이죠? 근데 현실은 인구 12만이 넘는 아파트 빽빽한 신도시예요. 근데도 농촌 혜택을 받아요. 반면에 오른쪽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법적으로는 동이라서 도시인데 실제로는 넓은 논밭에 농사 짓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도시라는 이유로 농촌 지원에서 빠지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문제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77%가 도시처럼 변한 농촌에 불필요한 지원금이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돈이 새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낡고 잘못된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려야 할까요? 다행히 연구원들이 현실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새로운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 인구 말고 더 정확한 지표로 위험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정구역이라는 낡은 틀을 버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사는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다시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도구, 농촌 소멸 위험 지수인데요. 이건 그냥 인구수만 보는 게 아니라 농업이 얼마나 활발한지, 인구 구조는 어떤지 같은 6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훨씬 정밀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고위험, 위험 지역을 합치면 50%가 훌쩍 넘죠. 절반 이상의 농촌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도구, 바로 새로운 기준에 따른 마을 구분입니다. 보세요. 2,000명에 넘는 농촌 중심지부터 20명도 채 안 되는 분산 주거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눴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을 기준으로 나누니까 정책도 훨씬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중심지에는 인프라를 집중하고 과소마을에는 복지 서비스를 집중하는 식으로요.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진단 도구들이 있으니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책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지역에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상태에 딱 맞는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곳에는 정말 시급한 의료나 복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요. 또 새로운 마을 구분에 맞춰서 도로를 놓거나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광주광역시처럼 도시 안에 있는 진짜 농촌 지역에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똑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농촌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정하는 건 단순히 서류상의 구역을 바꾸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 소중한 공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